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G단원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는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은 우리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했었던 내용이고 다소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은 뭐냐면 좀 더 고차 방정식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 3차 이상의 어떤 방정식들을 푸는 방식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연립방정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다른 모양의 어떤 방정식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많은 종류의 방정식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3,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자, 크게 세 가지 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첫 번째, fx는 0꼴의 3, 4차 방정식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특히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 인수분해 많이 이용을 하죠. 3차 방정식에서도 역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할 거야. 4차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것이 3차나 4차 공식을 여러분이 몇 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공식에 맞지 않은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 단원에서 인수분해 공부를 할 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썼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이런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조립제법하고 인수분해 하는 것들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좀 까먹었다 싶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 꼭 하고 요거를 보시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복 2차식 꼴. 우리 4차식인데 4차식하고 2차식하고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이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왜 x의 제곱을 뭐 라지 x 이렇게 치환해 가지고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꼴로 이렇게 변형하는 그쵸? 이런 인수분해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인수분해 할 때 우리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인수분해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고 오셔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쌤이 앞서서 인수분해 할 때도 이거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 개수들이 좌우 대칭의 모양을 좀 가진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데 책에 나와 있는 식을 보시면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해서 그 개수들이 a, b, c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쵸? c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4차식인 경우에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해서 뭐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모양을 x로 치환하여 라지 x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푼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문제를 가지고 풀어봐야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수업 방식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유형에 나와 있는 요런 그 쌤이 설명하는 것들을 바로 문제로 가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바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3, 4차 방정식의 풀이 요게 지금 크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왔다. 그쵸?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5쪽 넘어와서 G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 4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복소수 ZA 플러스 BI라고 하는 애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복수수 Z가 뭔지를 알아내라 이 말이다. 그치? 자, 그래서 가번 조건을 보니까는 Z라고 하는 애가 이런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3은 0의 한 근이 되고 그 다음에 I분의 Z 마이너스 Z 바를 했더니 얘가 음의 실수가 돼야 된대요. 자, 요런 걸 만족하는 복소수 Z를 찾아보자 이런 거야. 자, 그러면은 우선 처음에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요 식을 쌤이 fx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13이다 해서 요거 계산해보면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수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을 좀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 9, 13 이렇게 개수를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준다. 그치? 그러면 1,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13, 마이너스 13,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 f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 이렇게 되고 이거는 0 이런 방정식을 우리 푸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x 플러스 1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허근이 등장을 하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근이 등장한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허근을 한번 찾아봅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 i분의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나번 조건을 좀 활용을 해주기 위해서 i분의 z 마이너스 z바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i분의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요거는 i분의 2b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i를 약분하듯이 없애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2b다 이렇게 되고 요게 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b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음수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구했던 여기 2 플러스 3i 요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z가 뭐가 될지를 구했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2 플러스 3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i인데 근데 문제에서 나번 조건에서 b가 음수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는 z라고 하는 애가 뭐가 돼야 되겠다? 2 마이너스 3i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a는 얼마 2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냥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자, 근데 조립제법을 쓸 때 x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그 상수항의 약수 중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진 3차식의 상수항이 13이잖아. 그럼 걔의 약수는 13이 소수니까 1하고 13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을 하고 마이너스 13. 음수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쵸? 자,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1이나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걔네를 먼저 대입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조금 더 큰 수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13을 제곱하는 건 좀 잘 안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쵸? 116쪽에 3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의 모든 양의 근의 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문제가 딱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우리 보기차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아까 방정식 풀이 중에 두 번째 내용이다. 그쵸? 그래서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을 하기 위해서는 x의 제곱을 라지 x로 좀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6 라지 x 플러스 1은 0이다. 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자, 한번 볼게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라지 x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좀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앞부분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요게 라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라지 x는 0이다. 이렇게 되겠고 이 라지 x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몰 x로 바꿔주면은 스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의 스몰 x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하여튼 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또 요게
2x의 전체 제곱이다. 얘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 돼서 이게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지금 2차식이 이렇게 두 개가 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는 얘네를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요거 근의 공식을 써서 각각의 이제 방정식에서 근을 구해보면은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양의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는 양의 근은 위에 있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요거 하나랑 그 다음 밑에는 x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해보면은 2루트 2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내용은 전형적인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다시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복 2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같은 페이지에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의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절대값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차 방정식인데 방정식을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개수들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5x의 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6이랑 1이 어떻게 대칭으로 양쪽에 생겨 있는 거 보인다. 그치? 이거 뭐라고 했어요? 상반 방정식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양변을 x의 제곱으로 좀 나눠줘요. 자, 그럼 쌤 위에 좀 적을게요. x의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6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지금 x의 제곱하고 여기 x제곱분의 1 얘네를 하나로 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6x하고 x분의 6 얘네를 좀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6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좀 쓸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치? 자, 요거를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좀 모양을 바꿔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게 그럼 이렇게 하면 요거 전개 보면은 플러스 2가 중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플러스 2 새로 생긴 걸 없애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뒤에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6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해주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6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x 더하기 x분의 1, x 더하기 x분의 1 요거를 라지 x로 치환을 하면은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6 라지 x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가 라지 x 마이너스 1에 라지 x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말은 라지 x가 우리 스몰 x 더하기 x분의 1이었잖아. 그치?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혹은 라지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7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요 식들 요 두 개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요거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x 곱해서 이제 넘겨온 거야.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식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거는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은 얘는 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얘는 판별식을 써보면 양수가 돼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다시 보면은 지금 알파를 대입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요건 생각해보면 루트에 어떻게 되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요거랑 값이 같아져요. 그쵸? 요거는 우리 뭡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쵸? 여러분 요거는 지금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은 루트에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얘가 3루트 5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기본적인 상반 방정식 문제 풀이에다가 플러스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 4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2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이 지금처럼 뭐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뭐 a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차식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서 배웠던 우리 인수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3차 방정식의 식을 만들고 걔를 전개를 해서 계수끼리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3차 방정식 원래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잖아. 근데 요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a에 x 빼기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걸 다시 전개를 해주는 거야. 좀 귀찮은 작업이지만 다시 전개를 해주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그냥 A, 여기 A, 요거 같죠? 그쵸? 그 다음에 B 자리에 지금 마이너스의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있는 거고, C 자리에 A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 게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D 자리에는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서 B는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다. 그럼 마이너스 A 이항에서 그쵸?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 자, 같은 식으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뭔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3개의 곱이 뭔지 이런 식으로 찾아낸 거지.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 앞에 있는 거 이용을 좀 해주는 거고,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이다 해서 그거를 전개를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되게 편해지는 내용이죠.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방정식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걸 풀어줘서 나오는 거예요. x의 세제곱은 1이다. 요거를 좀 풀고 싶어. 그러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이항을 해서 보고, 요게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서 쌤 맨 처음에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식이 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x의 세제곱 뭐 빼기 뭐 a의 세제곱은 0이다.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 그치? 그런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허근이 나오는 쪽이 바로 요 뒤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쪽 방향에서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W가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알겠죠?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3차 방정식 지금 위에 여러분 x의 세제곱은 1 여기에 한 근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x자리에 오메가를 넣으면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면서 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이 되니까는 그 x자리에 오메가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얼마다? 는 0이다 라고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오메가가 한 허근이면은 그 켤레 복소수 오메가 바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허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 2차식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두 근이 바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 그게 이 두 번째 조건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오메가 바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다시 1이 되겠죠. 그쵸?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정식 x의 제곱은 1에 다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은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뭐 오메가 분의 1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위에 1번하고 2번 성질들을 좀 이용을 해주는 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었잖아. 그러면 양변을 오메가 하나로 나눠주면 오메가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게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한 게 1이었으니까는 오메가 바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잘 봐요.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었어. 그치? 자, 그런데 오메가 바도 오메가 분의 1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3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x의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거를 1을 넘겨서 x의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이거를 인수분해 했을 때 그때 뒤에 나오는 2차식의 허근에 대한 정보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념 확장에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은 여기 또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외울 게 아니라 얘도 뭐냐면은 이런 말인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를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뒤에 있는 요 2차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변형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3번 방정식 x의 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외울 게 아니라 2차식의 허근에서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거고 근이니까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2번과 3번 지금 3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의 성질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또 몇 개 한번 풀어보죠. 자, 119쪽에 5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곱을 구하래요.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얘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4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적어 놓고 시작을 하죠. 자, 주어진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은 식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쓸 거냐면 얘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다 요거를 좀 활용을 할 건데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마이너스 감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감마는 2 마이너스 알파다.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는 2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식을 바꿔보면 지금 주어진 식이
E 마이너스 감마에 E 마이너스 알파에 E 마이너스 베타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내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주면 8 마이너스 4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잘 알잖아. 세근의 합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얼마였어요? 2였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요거 1이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요거 4였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면은 요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인수분해 관점에서도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 인수분해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활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58번 문제 이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을 알 때 이제 어떤 식으로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잘 보시면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2는 0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새로운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요거를 세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 2인 3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앞서서 우리 개수가 1일 때 3차 방정식 만드는 거에서 그 앞에 개수가 2라고 바뀌어 있으니까 2로 이렇게 묶어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요거는 x의 세제곱에 이제 세근의 합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요거 더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두 근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요거 안에 있는 얘네들을 통분을 해서 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써야 될 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7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2다.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대입도 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순전히 계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세근을 새로이 이렇게 줬을 때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 2차 방정식의 작성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8번 요 3차 방정식의 근의 작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21쪽에 6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방정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x 빼기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여기에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오메가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 된다라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된다. 요게 또 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3개씩 이렇게 좀 묶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잘 봐요. 처음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요거 뭐 되겠어요? 당연히 0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지금 위에 여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요거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얘를 하나로 또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지금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요거만 잠깐 좀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으로 묶어주잖아?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다시 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뭐가 됩니까? 또 0이 되니까 앞에 오메가 세제곱이 있어 봤자잖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애는 오메가의 6제곱 더하기 오메가 7, 오메가 8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오메가 6제곱으로 묶어주면 또 0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3개씩 묶인 애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1000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마지막에 뭐가 남겠습니까? 오메가의 999제곱하고 오메가의 1000제곱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다 앞에는 0이 됐고 이제 남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잘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요 남은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오메가 세제곱의 전체 330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의 330세제곱에 다시 오메가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이거는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얘가 A 플러스 B 오메가다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A는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 왜 우리 복소수 할 때 거듭 제곱해서 뭔가 규칙성 나오는, 그치? 그런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차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하게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방정식의 한 허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우리가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2차식에서의 그 상황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문제에 좀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쵸? 자, 그래서 69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112쪽에 다시 돌아오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립 방정식, 사실 1차 연립 방정식은 잘 풀어요. 그쵸? 여러분이 뭐 대입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서로 더하거나 빼서 문자 하나를 없애서 뭐 계산을 하고, 그쵸? 이런 방식을 쓰지. 그래서 그걸 우리 크게 뭐 대입법이니 가감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 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쵸?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을 어느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후, 이게 뭐냐면은 뭐 x 플러스 y는 7이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y는 뭐 혹은 x는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그거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요. 그럼 2차 방정식도 x, y 두 개의 문자가 있을 건데 그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가 y든 x든 다른 한 문자로 변형이 되면서 그냥 2차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두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는 0이 되는 x, y를 다른 식에 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y에 대한 대칭식인 뭐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에서 x 플러스 y는 u, 그 다음에 x, y는 v로 놓고 일종의 치환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모양을 치환을 해서 얘네를 다시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쌤이 문제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예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부정 방정식이라고 있다. 그쵸? 자, 부정 방정식은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있고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있어요.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 xy가 뭐 정수 혹은 뭐 자연수도 괜찮고 하여튼 어떤 특별한 숫자 이렇게 정수나 자연수다라고 주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두 개의 문자가 있으면 식이 두 개 필요해요. 그게 연립 방정식 풀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식은 하나만 주고 나서 xy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문제를 잘 보시면 xy가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조건을 줄 때가 있어. 그 조건이 식을 두 개는 주지 않았지만은 구할 수 있는 어떤 x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도 똑같습니다. 근데 실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0의 꼴로 만들어서 a는 0, b는 0임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수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한 후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말을 들어봤을 때 뭔 말인지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 4번, 5번 연립 방정식의 풀이하고 부정 방정식 요거는 바로 문제로 가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쪽에 7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바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x는 y 플러스 5,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5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해를 x를 알파, y는 이제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너무 쉽죠?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x는 y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는 이 x 자리에 y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서 진짜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얼마? 5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해주면은 y의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는 0이다. 이렇게 되고 요게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y는 5다라는 걸 알아냈고 y가 5가 되면은 x는 여기 위에 1차식에 집어넣어주면 x는 1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가 10이고 베타가 5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5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쌤이 고른 이유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고 어떻게 대입을 해서 풀어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거 은근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주는 게 아니라 뭐 x, y가 뭐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뭐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앞단원, f단원에서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뭐 점 p가 어떤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근데 여러분 x는 y 플러스 5 요거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 위에 놓여져 있을 때 뭐 2차식에 주어진 2차식에 뭐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 거기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2차식으로 보고 최대 최소 찾는 그런 문제란 말이지. 그치? 그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1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 7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한 장 넘겨서 124쪽 한번 와보시면은 87번 문제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2차식과 2차식이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근데 첫 번째 주어진 2차식을 보면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그래서 요걸 인수분해 해보면 요렇게 돼요. x 플러스 y에 2x 마이너스 3y는 0이다. 맨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한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y는 마이너스 x거나 y는 3분의 2x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왜? 지금 여기 주어진 식 x 플러스 y 얘가 뭐가 돼야 0이 돼야 되니까 y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0 되고 또 2x 마이너스 3y 얘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y에다가 3분의 2x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y와 x에 관한 관계식을 찾는 거야. 그럼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차식, 어떤 1차식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 이거를 아래쪽 밑에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 y는 마이너스 x인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은 10x의 제곱이 10이다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은 1이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겠지. 왜냐면 x, y 부호가 다른 경우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근이 두 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y는 3분의 2x 요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되니까 x의 제곱이 이번에는 2가 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근이 x가 루트 2일 때 y는 3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x와 y를 두 개를 더했을 때 이제 최대가 되는 거는 둘 다 양수를 더했을 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3분의 2 루트 2를 한 3분의 5 루트 2.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차식이 이렇게 두 개 연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서 결국엔 뭐를 만드는 거예요? 1차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1차식과 2차식 문제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대신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제 요거만 여러분이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에 G9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1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7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세 번째 경우에요. x 플러스 y랑 xy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뭐 치환을 해서 바꿔주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를 뭐 u라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xy는 v다 이렇게 둬봅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자가 좀 헷갈리면 다른 걸로 둬도 상관없어요. 뭐 a, b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11, 요 식이 u 플러스 v가 11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식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y는 7, 요거를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3xy는 7이다. 요거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요 식 요거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xy는 7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치환을 해서 x 플러스 y를 u라 했으니까 u의 제곱 마이너스 3v는 얼마다? 7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 위에 첫 번째 식에 v라고 하는 게 11-u다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이 11-u 얘를 밑에다가 어떻게 대입을 해주는 거야. v 자리에. 그러면은 u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11-u는 7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u의 제곱 플러스 3u 마이너스 40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해주면 2차식이니까 u 플러스 8에 u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u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또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u가 아까 뭐였지? x 더하기 y였잖아. 근데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8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y는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xy의 곱 얘를 좀 생각을 해보면 v가 되는 거잖아. 그럼 u가 5가 되면은 v는 위에 v는 11 빼기 u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거기 u에 5를 집어넣어주면은 v가 6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 이 말이 두 개를 더해서 5고 곱해서 6이 되는 자연수를 찾아라 이렇게 됐으니까는 x가 2면은 y는 3 또는 x가 3이면 y는 2 이렇게밖에 없죠.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는 두 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이제 마지막 방법 어떻게 x 플러스 y랑 xy 요런 애들이 좀 모양이 있으면은 요거를 치환을 해서 풀어보는 요런 문제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볼 거는 127쪽으로 좀 넘어와 보시면은 거기에 10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부정방정식의 풀이가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잘 봅시다. 자, 방정식 xy-2x-y-5는 0을 만족하는 정수 xy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두 개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xy 두 개의 문자가 있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원래 우리 xy를 바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문제에서 정수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줬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딱 하나의 답이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xy를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xy를 딱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로 딱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의 부정이에요. 뭐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알았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를 할 때 조금 특이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정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xy에 관한 식이 있고 그거는 오른쪽에 정수다 이런 식으로 좀 인수분해를 해줄 거야. 뭐냐면 보통 우리가 다 한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은 는 0을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를 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기 위에 xy 빼기 2x-y-5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x로 얘를 묶어주면은 y-2다 이렇게 좀 식이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y-2를 이렇게 하나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 식을 원래 식이랑 같게 만들어 주려면은 마이너스 7이 필요하겠다. 그쵸?
실제로 이거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위의 식이랑 똑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7을 넘겨놓고 다시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1에 y-2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xy가 정수라 했으니까 x 빼기 1도 뭐가 되겠어요? 정수가 되고 y 빼기 1도 정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정수의 곱이 7이 되는, 그렇게 되는 xy를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7이라고 하는 건 1이랑 7 곱하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7 곱해야 7이 되잖아. 그러니까는 xy가 그냥 아무 숫자나 된다라고 하면은 무수히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정수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면은 조금은 제한 조건이 걸린다 이런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x 빼기 1이 7이 되면은 y 빼기 2는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고 y는 3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조건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x 빼기 1이 1이 되면은 y 빼기 2는 얼마가 돼야 되지? 7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x는 2가 되고 y는 9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x 빼기 1은 마이너스 7이 되면은 y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려면 x는 마이너스 6, y는 1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y 빼기 2는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고 y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개를 곱해서 최대가 되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은 x가 8일 때 y는 3, 요거 24조 곱하면 x가 2일 때 y는 9, 요거는 18,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 요거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5면 요거 곱하면은 0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얼마? 2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xy의 정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이런 건 못 구합니다. 못 구하지만 xy가 정수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어떤 정수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알겠지? 이게 바로 부정 방정식. 보시면 해가 xy가 딱 하나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네 가지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였어요? 바로 xy가 이제 실수일 때 하는 거잖아. 그치? 바로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에 내려오면 112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스타일이란 말이야.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3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8y 플러스 24는 0이 성립할 때 xy 두 개의 곱의 값이 얼마인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쌤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4는 0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때 x가 실수이므로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얘네가 뭐를 가져야 되지?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중근을 가지거나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d는 b의 제곱 그러면 4, 이게 이제 x에 관한 내림차순이었으니까는 y 문자다. 그치? 그래서 4y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의 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4,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밑에 좀 쓸게요. 4로 일단 나눠주고 생각을 해주면은 요 식이 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플러스 24y 마이너스 7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24y 마이너스 7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뭘로?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요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6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는 이게 될 수 있는 y는 뭐밖에? 6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므로 위의 식 3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8y 플러스 24의 y의 자리에다가 뭐를? 6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3x의 제곱 플러스 66의 36 플러스
12x 마이너스 48 플러스 24는 0이다. 이렇게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이다. 그럼 요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다. 되니까 x는 얼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y는 6, x는 마이너스 2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다? 실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맨 처음에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요게 x가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봤더니 다시 뭐가 되죠? y에 관한 어떤 2차 부등식 같은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2차 부등식은 제대로 푸는 걸 못 배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어떤 수의 제곱은 이게 y도 실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y-6이 0이 되려면 y는 6이 돼야 되고 그럼 그 6을 다시 원래식에 대입을 해서 x까지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요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고 책에는 이거 말고도 조금 다른 유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 이야기하고 문제 풀이를 해보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풀이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한 10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은 내용 설명 안 하고 문제만 풀게 될 테니까는 조금 짧아질 거예요. 오늘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더 추가 문제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